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명한 자기계발서입니다. 아주 두꺼워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읽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지만 결국 읽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이라고 판단을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만큼 두꺼워요. 하지만 코스모스만큼 그렇게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 개발이 더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자인 안소니 혹은 톤이라고 하는데요. 로빈스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넷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죠. 쉽게 얘기하면 SOL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가난했고 고등학교 때 독립을 했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갔습니다. 고졸인 형서부가 어떻게 해서 연수입이 300만 불이나 되는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가 됐는지 그게 궁금하게 만드는 책인데요. 책의 시작은 헬기에서 자기가 청소부로 일하던 빌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자는 오늘 동기부여 이벤트가 있는데 저렇게 교통정체가 있어서 어떡하지?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올까 생각했는데 그 교통정체가 바로 그가 열고 있는 동기부여 그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서 그랬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미국도 뭐 미국도가 아니죠. 미국은 사실 한국보다 훨씬 더 경쟁이 심한 나라인데요. 뭐 가문의 배경이나 혹은 돈이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닌 그가 어떻게 해서 억만장자가 됐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원하는 것을 확정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대전에 있는데 가고 싶은 데는 서울이에요. 근데 그걸 확정을 안 하고 그냥 남쪽으로 열심히 달리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멀어지죠.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원하는 것을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저자가 확정했던 목표는 연소득 300만 불. 이건 뭐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니까 뭐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무료 급식이 나오는데요. 저자가 어렸을 때 어려운 생활에서 살다가 계부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인데 먹을 것은 없고 사람들은 너를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데 기적이 발생했죠. 누군가가 눈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햄퍼를 줘서 맛있게 그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햄퍼라는 거는 영국에서 시작된 관습인데요. 크리스마스나 어떤 뭐 축하할 일이 있으면은 어떤 박스에다가 음식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선물하는 풍습이죠. 북미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보통 가난한 이웃에게 교회나 아니면 자선단체에서 이런 햄퍼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고 지금 사진에 있는 거는 법당인데요. 법당은 불교에서는 항상 무료급식을 실천을 하죠. 저희 어머니가 불교 신자라 가끔 모시고, 왜냐하면 혼자 못 움직이시거든요. 모시고 절에 가는데 가면은 항상 점심을 거기서 먹고 옵니다. 아마 등산하시는 분들도 끼니 때 절을 지나면은 아마 맛있는 고기는 안 들었지만 육식을 안 하니까 음식을 먹어봤던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료급식 1억 끼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거는 자신을 위한 건 아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가난한 이웃 청소년들에게
대학을 보낼 장학기금 100만 불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로 한 거는 체지방 8%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이 돈을 원하듯이 몸은 칼로리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돈이라는 거는 통장에 넣어놓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칼로리라는 거는 이게 지방으로 바뀌죠. 몸에 저장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빈 차로 달리는 차보다는 항상 화물을 싣고 다니는 차가 훨씬 더 연비도 많이 들고 고장도 잘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체지방을 8%, 그게 정상 체중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즉시 해야 됩니다. 내일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내일이 아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평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뭐 토니처럼 뭐 300만 불을 벌겠다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부자의 정의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거든요. 만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적게 원하면 조금만 가져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자원은 물질적 자원 얘기합니다. 정신적 자원은 무한대예요. 하지만 물질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게 만족하는 것,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 경제적 자유를 제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 적게 만족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겠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상태고요.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거는 도서관을, 서울, 몬트리올 그리고 이동 도서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지방 8%는 아니지만 표준 체지방 재는 메저먼트가 여기는 없거든요. 근데 체중계는 있기 때문에 134파운드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34파운드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 재니까 역시 134파운드 이하입니다. 물론 뭐 이게 10% 이하로 더 떨어지면은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항상 매주 월요일마다 23시간씩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교에 장학금을 500만 원씩 10년 약정해서 5천만 원을 내기로 했고 지금 3년째 내고 있고요. 그거 말고 별도로 해서 10년 내 1억 기부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상하고 벌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긍정을 강화해야 돼요. 부정은 무시해야 되고. 그런데 뒤에 습관에서 나오지만 저자는 이제 부정에 대해서 벌을까지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보고요. 그 사무엘 울만이라는 친구가 70대에 청춘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20대의 꿈을 잃은 청년과 70대의 세월은 잃었지만 꿈을 잃지 않았던 노인 중에 누가 더 청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무엘은 꿈을 갖고 있으면 세월을 잃었어도 청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행동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행동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미지로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감정입니다. 만약 세일즈에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걸 납득은 하지만 결국 구매 여부는 감정이 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동을 이끌려면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보상은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활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이동도서관이에요. 이동도서관을 제가 4가지 중요한 사진을 프린트해가지고 항상 하루에 한 장씩 그 클리어 파일에 넣어서 돌려서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눈을 뜨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웃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이 행동을 이끄는데
행동이 감정을 이끌기도 해요. 어떤 심리학 실험에 의하면 똑같은 여자 조사 요원이 용모가 똑같겠죠. 한 곳은 흔들다리 앞에서 했고 다른 것은 그냥 평탄한 길에서 했는데 똑같이 저랑 데이트 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받아들이는 확률이 흔들다리에서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흔들다리에서는 자기가 움직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걸어가면서 흔들거리죠. 그럼 흥분을 하는데 그게 흔들려서 그런 건지 그 흥분이 아니면 아가씨를 봐서 그런 건지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 그래서 즐거워지려면 즐거우면 사람은 웃죠. 근데 거꾸로 웃으면 또 즐거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웃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웃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외롭거나 슬플 때도 있죠. 저처럼 뭐 혼자 자취를 한 지 5년이 됐다든지 뭐 즐거움하고 슬픔이라는 거는 같이 쫓아다니는 거니까 슬플 때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외롭거나 슬플 때는 울지 않고 캔디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죠. 어렸을 때 많이 보던 만화 영화였고 지금도 가끔씩 봅니다. 만화책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슬프거나 외롭다고 해서 운다면은 해결이 안 돼요. 더 우울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마지막 단계는 습관 들이기입니다. 긍정은 즐거움과 연결하고 부정은 고통과 연결하는 게 저자의 NLP라고 하는데요.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소개를 할까 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봤는데 과학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요. 심리학의 최첨단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직 입증된 것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립니다만 사람은 즐거움을 쫓고 고통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즐거움에 연관을 시키라는 거죠. 이 저자가 이 책을 썼을 때는 700권의 자기개발 책을 읽고 2000번의 자기개발 세미나를 참가를 했대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고졸이었긴 하지만 그때 당시 유명한 자기개발 연사의 팀에 참가를 해서 그러니까 무료로 자기개발 세미나를 들을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개발 세미나가 비싸거든요. 책은 뭐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하고 저도 가능하고 책에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면 되니까 비용도 들지 않죠. 근데 700권이라는 책은 엄청난 분량입니다. 물론 가능은 해요. 하루에 2권씩 읽으면은 1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방학 때는 뭐 2권 이상 읽을 수 있지만 학교 다니면서는 어렵죠. 어쨌든 많은 책을 읽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 1만 권 독서법인데 이 저자 같은 경우는 뭐 서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권을 읽을 수 있었지만 아직 이 책은 안 읽어서 제가 소개는 못하겠습니다. 예, 빌리려고 읽으려고 대출은 해놨고요. 어쨌든 많은 책을 읽고 세미나를 참석해서 이 책을 썼고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700권이면은 엄청난 책입니다. 여러분이 대학 졸업할 때 보통 140학점을 취득을 하죠. 140학점이면은 3크레딧으로 따지면 한 학기에 뭐 정상적으로 수업하는 시간이 뭐 개강, 뭐 종강, 중간에 시험도 있고 뭐 휴강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한 10주 정도라고 치면 140시간이면 1400시간 정도를 공부를 한 거거든요. 1400시간에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이 있는데 뭐 2-3시간 걸렸다고 치면 대충 대학 졸업하는데 한 300권 정도? 박사까지 딴다면 한 700권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고등학교 졸업이긴 하지만 최소한 자기계발학 박사 수준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가지 더 얘기를 할 게 있는 것은 감정을 행동으로 하는 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가치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는 경제적 자유가 뭐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당장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사지 않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나는 표준 체중 유지하는 게 목표다. 그게 자기의 가치다라고 그러면 맛있는 게 보여도 참고 몸무게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좋은 경험이 축적돼야 되는데 가장 좋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것은 독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습관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매일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이 그래프처럼 8시간을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5시간만 합니다. 정오부터 보통 5시까지 사이에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정오에 점심, 5시에 저녁 이렇게 먹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한 번만 먹어요. 저녁만 먹습니다. 1일 1식 이렇게 하는데 1일 1식은 아마 계속하면 체중이 더 빠져서 안 될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1일 1식은 뭐 지속을 하려고 하고 대신 체중이 빠지면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에도 5시간 동안은 매일 식사를 하니까 그동안 좀 더 많이 먹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게 제 습관이고요. 제가 책 읽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책도 뭐 즐거운 책이 있고 좀 따분한 책이 있죠. 그래서 항상 책을 끝내면 책거리를 합니다. 나름 보상을 하는 거죠. 즐거움과 내가 원하는 걸 갖다 연결을 하는 거고 결산 같은 경우는 매달 하는데 매달 초에 해요. 그런데 이것도 즐겁긴 한데 끝나고 나면 시작하기는 별로거든요. 그래서 결산하고 나면은 한 번씩 파티를 해서 맛있는 것을 좋은 친구들과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걸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줄여서 쓰는 습관 대신에 1년에 한 번은 여행 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긍정 강화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하면 같이 하면 좀 더 쉽거든요. 저도 이 책은 좀 어려웠습니다. 보통 제가 책을 잡으면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책은 여러 번 멈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렸으니까 내용 요약을 한번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 내용을 구독하고 더 다양한 책을 접해도 뭐 좋습니다. 이상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고요. 오늘 즐겁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